안녕하세요. 조화로운 풍요를 꿈꾸는 웨스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시나요? 아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커리어, 관계, 자존감, 감정 이런 주제들로 라이프 코칭을 많이 해 봤는데요. 최근 느낀 것은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돈이라는 주제가 이면에 있었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되고 특히 돈과의 감정, 돈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머니 코칭에 관심을 갖고 이런 주제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데보라 프라이스 지음, 설기문 옮김, 나라원 출판사입니다. 제목은 행복한 머니 코칭. 절판되었네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머니 코칭의 기본적인 교과서와 같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수년간 재정 전문가로 일하면서 돈에 반응하고 돈을 다루는 8가지 기본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이제 8가지 머니 타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8가지 머니 타입 중 한 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다양한 성격을 정의하는 칼 융의 원형이나 애니어그램처럼 머니 타입은 사람들이 동감있는 관계를 간단히 찾아내서 평가하게 해주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니 타입을 이해한 후에 의식을 갖고 머니 타입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추천의 글을 써주신 LA 임상심리학 박사 손드라 플론 추천의 글이 책을 전체적으로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영적 발달이라는 독특하고 신선한 관점으로 돈과 경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쓴 데보라 프라이스는 20년 이상 습득한 지식과 임상적 경험 그리고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돈을 뛰어넘어 자기가 가진 최고 가능성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자기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하는 독자들은 틀림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나 풍요에 대해서 책을 썼다. 그 중에는 성공, 힘, 명예, 돈이 영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는 책도 많다. 임상심리학자로 일하면서 의뢰인, 즉 고객들에게 배운 것은 돈이 인간 정신과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궁극적인 금기사항으로 여긴다. 많은 저술가와 심리치료사는 사람들이 돈 문제를 털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성적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여긴다고 말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과 마음속 깊이 형성된 돈에 대한 신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의식 혹은 무의식 중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신화를 탐사해야만 돈과 금융에 대한 결정과 연결된 믿음이나 걸림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돈은 가정에서 폭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성관계, 사랑, 권력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교묘히 조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돈과 관련된 분노, 시기, 사랑, 동정, 걱정의 희생물이 된다. 돈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상관관계에서 조화롭고 건강한 삶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풍요의 원리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문입니다. 현대의 소비 지상주의와 돈 중독증.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는 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증후군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이런 현상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를 속박하고 있다. 물론 이 증후군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이 책이 나온 2001년에 돈 문제는 주식시장의 유례없는 등락과 함께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범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와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돌이켜볼 때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할 시기이다. 이제는 돈을 새롭게 보고 경험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금융 운명을 바꿔야 할 계시의 시대다. 계시에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풍요롭고 마법 같은 기회를 드러낸다는 의미이며, 둘째는 좀 어두운 뜻으로 대참사를 예언하는 종말론적인 의미이다. 이 중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 이제는 마법과 기쁨을 경험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행동해야 한다. 나는 인간과 인생을 대단히 사랑하며 항상 마음속으로 인간성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심각한 경고를 받는 기분이 들었고 고통으로 마음이 불편하였다. 점점 조용한 방관자로 남아있기가 어려워졌다. 금융 자문가와 머니코치로서 많은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더 많은 물질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인생의 절망감을 느끼고 더욱 심한 경제적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경제적 안정은 흔히 새 자동차, 보트, 더 큰 집 같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이 결국 인간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나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포로가 되어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현상을 많이 보아왔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비자 최면에 걸려 물질 지상주의에 중독되어 온 곳이다. 이 같은 집단 무의식은 우리 정신과 세계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금융 현실에 너무도 무뎌져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과 변화를 도모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소비 지상주의는 우리 시대의 중독증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목적, 원래 목적을 기억하도록 돕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쇼핑을 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물질 때문에 빚진 삶을 살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소유한 물질의 숫자를 늘리느라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돈은 삶을 보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이다. 도구로서의 돈은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삶, 진정한 충족을 향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당신이 만약 오직 돈을 축적하는 삶만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도 별로 의미가 없다. 오직 물질을 위해 소비하는 삶은 당신 삶의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다. 당신 속에는 더 큰 진리가 있다. 당신이 재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다. 당신 속에는 더 큰 목적을 가진 삶, 보다 풍요로운 삶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깨어나야 하며 해결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마지막 머니 게임을 펼치고 있다. 깨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자명종 소리를 듣고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언젠가 사나운 무엇이 우리를 깨울지도 모른다.
내 삶을 변화시켜준 자명종 소리 LA 지진. 지난 1994년 내가 살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그해 1월 17일 캘리포니아주 최대 도시 LA 근교 노스리지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해 LA를 강타했다. 지진이 지난 후 3일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LA를 떠났다. 나는 아파트와 사업을 모두 다 폐기 처분했다. 건질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살던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모든 삶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는지 친구들과 가족들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었다. 돌이켜보면 지진은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라고 울린 경종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내게 예정된 삶을 찾으라고 나를 흔들어 깨운 경종이었던 것이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와 경고를 여러 번 받았다. 나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해, 교통, 범죄 등이 지겨웠고 소박한 생활을 동경했다. 딸이 태어나자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갈망은 더욱 커졌다. 이제 지진까지 났으니 더 이상 집도 직장도 없었다. 이제 신의 뜻에 따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다만 우리 가족이 LA를 떠날 때 북쪽으로 가야 하며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나머지는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이 지나 돌아보니 지진은 내게 커다란 축복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다. 그로 인해 집과 직장도 잃었고 그 후에도 더 많은 것을 잃었고 소위 여진도 겪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잃지 않았다. 이제 그때 고통은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긴 여정이었음을 안다. 더 많은 것을 놓아버리자 진정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가슴의 여유가 생겼다. 또 내 삶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꾸려나가기가 훨씬 쉬워졌다. 지금 나는 자연과 고요가 감싸주는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다. 이 고요 속에서 내 마음 역시 맑게 가라앉아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나는 이제 산산조각 났던 것도 언젠간 다시 합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은 거대한 모자이크 같다. 시간을 두고 한 발 물러나 바라보면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원리는 당신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 삶의 조각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해 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며 진정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조각들을 모아 당신 삶의 모자이크를 완성했을 때 돈이란 다만 완성된 모자이크를 담는 액자일 뿐 그림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돈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돈은 나름대로 독립된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중성을 포함하고 있다. 돈은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이고 창조적인 동시에 파괴적이며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잔인하기도 하다. 돈은 생애 최고의 꿈을 실현시켜주기도 하고 최악의 악몽으로 고통받게도 한다. 돈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행한 최대의 실험일 것이다. 돈은 모든 인간 삶의 상황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교환 수단에 불과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또 다른 삶이 되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탐사한 적 없는 내면의 가능성 속에 있는 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희생시키면서 대신 돈이라는 또 다른 삶에는 지대한 관심과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돈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의식적인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면 머니 타입을 알아야 한다. 머니 타입이란 원형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 창시자인 칼 융이 제시한 개념으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 없이 인간 무의식 심층에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 행동 유형, 머니 타입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개인이 돈에 대해 보이는 무의식적인 습관, 사고, 믿음 등을 말한다. 이 책은 당신의 머니 타입이 돈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알게 해줄 것이다. 자신의 머니 타입을 정확히 찾아서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법처럼 신비스러운 일이다. 숨겨지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며 돈과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의식이 깨어나면 머니 타입도 바뀌게 된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생 여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머니 머지션, 원래 마법사라는 뜻인데 머지션이 이 책에서는 궁극적으로 돈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머니 머지션이라는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를 존중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 용기를 내어 내면의 여정을 걷는다면 삶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소망과 꿈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시연하게 된다. 자아 탐색과 영적 성장의 길. 나는 돈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탐험하고 돈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 그 길은 진리를 알고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여행이다. 당신은 여행길에서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한 신념 체계가 도전받는 경험을 할 것이다. 이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는 경험을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책은 무의식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당신을 흔들어 깨울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는 동안 생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당신이 원래 간직하고 있던 머지션의 모습이다. 머지션이란 돈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아는 돈의 도사이다. 그는 마법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진실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있는 열쇠를 찾게 될 것이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는 여행객 수만큼이나 길도 많다. 우리는 영혼이 이끄는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당신도 영혼의 안내를 받도록 하라. 당신이 이 책을 선택하여 읽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아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제가 하고자 하는 머니 코칭이 어떤 부분인지 굉장히 명료해졌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면은 영적 차원, 즉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 차원. 그래서 머니 코칭을 한다는 것은 8가지 머니 타입 중에서 머니 머지션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영성을 실현하는 머니 머지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돈을 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것들, 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끌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니 머지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돈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 머지션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고 빛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한 빛과 진리의 원천이 자신 안에 있다. 나에게 내적인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니 머지션은 진정한 풍요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고 돈이란 어떤 신성, 영성에 의한 내면의 창조성을 무한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머니 머지션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영성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떤 머니 타입이고 머니 머지션의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삶에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 변화의 모습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즉 머니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